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석구석 부동산에서 양도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지금 현재 많이들 내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 양도 차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석구석 TV에서는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 팁을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통 양도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갖다가 뺀 부분이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가액은 주로 실거래가로 하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할까요?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보통은 알고 계신데 실거래가가 아니죠. 보통은 지방세법상에서는 신고가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방세법 10조에 보면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을 경우, 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밑돌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세법상에 정부나 지방지자체에 있던 취득물건이라든지 수입한 제품들, 판결문에 의한 제품들, 공경매에 의한 취득 등은 사실상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하게 신고한 가액과 사실상의 가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방법은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2005년 12월 31일입니다.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우리가 모든 물건들을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금인계약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내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 정부 때 이 부분이 바뀌었죠. 이 부분을 꼭 이 날짜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잘 외워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 2000년도 당시에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금인계약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만 되었습니다. 금인계약서에는 당사자, 부동산, 목적부동산 계약 연료일, 또 대금 및 그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또는 그 평가되어 있죠. 이게 실제 거래가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단지 대금 및 그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금인계약서상에는 실제 거래가액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2006년 1월 1일부로 지용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됐고, 그리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금인계약서로 해가지고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액,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금인계약서상에 해라고 하는 대로의 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을까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계약서가 두 개였습니다. 실제 매매 계약서와 금인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실제 매매 계약서는 100% 본인들이 직접 매매한 가액을 갖다가 적었겠죠. 그런데 구청에 신고를 할 때는 금인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주로 다운을 해서 실제 거래가의 50에서 70%이 정도면 주로 그 가세표준 시가를 반영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인계약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취등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고로 2005년 이전에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금융계약으로 신고를 했다 이러면은 매매가액의 일부에 대해서 취등록세의 절세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놓고 나니까 양도차익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양도차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 시에 금융계약으로 다운했던 계약으로 취득가 신고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실제보다 양도세를 더 많이 내는 어떤 그런 모순된 상황이 온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한 상황에서 이 양도차익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50대에서 60대, 70대,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좀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 큰 부담이실 겁니다. 이런 부담인데 그러면은 판례나 세법상으로는 이런 부담을 좀 덜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 룸을 좀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빈틈을 찾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판례가 있습니다. 금융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본다, 추정한다. 하나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융계약서는 본래 계약된 대로 보는데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입증을 해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그걸로 입증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당초 취등록세를 갖다가 신고할 때는 가표가 상당히 낮아서 가소신고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가소신고분에 대한 추징은 없느냐 라고 물어오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들은 현재 없다고 하는 게 주로 중론이 되겠습니다. 그건 참조하셔가지고 본래는 가세당국이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세무사들이 주로 여기에 대한 가소신고분 추징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또 세법상으로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특히 또 금융계약서가 없을 경우에 세법상 하게 되는 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해라. 두 번째는 그것도 없으면은 감정가액으로 해라. 그것도 없으면은 그 감정가액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환산가액 순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세법상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매사례가액은 뭐냐? 매매사례가액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단지, 아파트면 아파트가 몇 단지다 하고 그 몇 단지의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면적의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오차 내에서의 사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근거 서류로서는 국토부가 하는 실거래가 또는 KB국민은행 시세 등을 근거로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국토부 실거래가는 2006년도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뱅크라든지 부동산 뱅크 같은 건 볼까요? 부동산 뱅크라든지 이건 1995년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산가액은 뭐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다가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분의 취득시 기준시가의 비율만큼을 곱해서 취득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산가액에는 그냥 실제 지출한 어떤 경비를 다 적는 것이 아니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해서 취득 당시에 환산가액이 아닙니다. 기준시가의 3%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필요경비는 뭐 취득시 다 적는 것이 아니고 계산공제라고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쉽게 한번 양도세 계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수원 메탄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이고 58 평방미터 A형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4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취득가는 현재 금융계약이 없는 상황인데 주변 아파트들을 보니까 한 4,7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 한 6월달 정도에 주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비용은 취득록세는 한 260만원, 중개료 한 140만원, 등기수수료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금융계약에 의해서 또는 매매사례가에 의해서 또는 환산가에 의해서 어떻게 양도세 내는 금액들이 달라지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금융계약에 의한 양도세 산출인데요. 매매가액은 4억 3천이었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4,700에서 취득록세, 법무사비, 중개료 등을 다 합친 필요 비용들을 합쳐가지고 5억 5,150만 원이었고 그러면 양도 차익은 3억 7천 9백만 원 나오죠.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냈을 때 장기 보유 공제율이 30% 하면은 1억 1,300.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양도소득 기본 공제 한 250만원 하면은 과세 표준은 2억 6,200만원 꼴이 나옵니다. 양도세 가표상으로 봤을 때 5억 원이와 38%의 가표 세율이 나오고요. 누진공제 1940만원이죠. 1940만원한테 했을 때 산출세금 지당소득세 포함해서 한 8,8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매 사례가액 한번 볼까요? 매매 사례가액을 보면은 58인형에 2001년도 거래가 되었으니까 2001년도 매매 사례가액을 보니까 한 7,850만원 정도 오네요.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부동산 뱅크 자료에 중간값을 적용했습니다.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액은 4억 3천이고 취득가액이 7,850만원이고 계산공제로 해서도 136만 5천원 2001년 기준시가의 3% 수준이죠. 이게 장기보유 투표금제 동일하고 주 동일해서 과세 표준이 조금 줄어드는 2억 4,300만원. 이게 5억 원 이하 34%에 누진공제 1,940만원 하면은 산출세액은 총 납세액은 8천만원 수준이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산가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산가액을 해보니까 2001년 기준시가는 국세청, 보통 2006년도부터 국토부에 공동주택 고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이전 거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시가를 보면은 한 4,550만원, 2018년 기준시가는 한 2억 4천 정도 국토부 공동주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매매가액은 한 4억 3천 정도 말씀드렸죠. 그랬을 경우에 2001년도 취득시 환산가액을 정리해 보니 2018년 매매가에다가 2018년 기준시가 분해 2001년 기준시가를 해서 8,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한번 환산가액에 의한 양도세를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매매가액 4억 3천에 취득가액은 8,152만원, 계산공제 136만 5천원, 그러면 양도차익이 3억 4,700만원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30%가 공제가 되고 그 기본공제해서 과세 표준은 한 2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산출세액은 7,900 정도 지방소득세 합쳐가지고 그 정도 나오게 되네요. 결국 비교를 해보면은 환산가액으로 하면은 7,900만원,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면 8천만원, 금융계약 기준으로 8,800만원 해서 환산가액을 신고했을 때 통상적으로 금융계약 대비 신고 대비 양도세를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이걸 갖다가 절세하고 하시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이런 어떤 거는 취득가액의 2005년 이전에 매매 취득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런 취득가액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10% 이상의 어떤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라에코 부동산으로 서울숲 옆에 있습니다. 서울숲 1번 출구에서 저 끼고 들어오시면은 한라에코밸리라는 지식산업센터 1층에 위치한 한라에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바로 직통 전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공유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이고 세무사의 전문 상담이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